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재작년 2021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수도권에 엄청난 폭설이 왔었죠. 거의 15cm가 왔었습니다. 야, 이거 뭐 강원도야? 이거 겨울왕국인가? 이렇게 차들이 언덕도 못 올라가고, 이거 못 올라가니까 차에서 조수석에 누가 내려서 밀고, 경찰들도 이거 차를 막 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도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결국에 차를 버리고 갔어요. 강남에 가면 벤츠, BMW가 막 널려 있었어. 이래서 사륜구동 타는구나 이러면서 바퀴포스트라고 하는 채널에서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기 강남 한복판이에요. 여기 선릉역 부근이죠. 여기서 대부분 차들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모습, 근데 어떤 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댓글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역시 사륜구동의 위험. 그런데 그게 맞아요? 아니죠.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가 여기 있구만, 이거 사륜구동인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타이어가 서머 타이어라서 그래요, 이렇게 댓글을 올렸더니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인터 타이어 팔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뭐 입에 못 담을 말들을 막 정말 댓글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너무 억울해서 오늘은 전문가 형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8년간 근무하고 있고요. 네, 현동용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몇십 년 동안 도로 문화만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제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 팍팍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이유는요, 겨울철 주행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전륜구동 자동차, 후륜구동 자동차 많이 싸웁니다, 온라인에서. 겨울철에 언덕을 오를 때 전륜구동 자동차가 유리해요, 후륜구동 자동차가 유리해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륜구동 자동차가 조금 더 유리한데요. 구동축이 있는 차량 앞쪽에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무거운 부품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면하고 타이어 사이의 마찰력, 입지력이 증가해서 좀 미끌림이 덜하기 때문에 전륜구동 자동차가 조금 더 유리한데, 다만 이제 언덕이 너무 가파를 경우에는 사기절 타이어를 끼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전륜이나 후륜 모두 언덕길을 좀 올라가기 힘들어서 어떤 차가 뭐 유리하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전륜구동 자동차는 윈터 타이어 낄 필요가 없어. 네. 정말 언덕 못 올라가는 차들이나 윈터 끼우는 거지. 전륜구동 차는 그냥 사계절 나면 되지, 그걸 뭘 굳이 끼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가파른 길에서는 똑같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망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오늘도 막 배틀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후륜구동에 윈터 타이어를 끼운 거하고 전륜구동에 그냥 사계절 끼운 거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하게 언덕을 잘 올라갈 수 있는가? 저희도 그래서 궁금해서 작년 초에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륜구동 사계절 타이어하고 후륜구동 윈터 타이어를 낀 차량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후륜구동이지만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의 운반 성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후륜구동이 더 언덕을 잘 올라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게 후륜구동차라도 이 윈터 타이어를 끼우게 되면 전륜구동에 사계절 끼운 것보다 더 언덕을 잘 올라간다, 전문가께서 지금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사륜구동은 믿을만 하겠지. 사륜구동 자동차는 눈길에서 효과가 더 좋은가? 많은 분들이 사륜구동 자동차를 너무 이제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사륜구동 자동차가 전륜이나 후륜에 비해서 차량 주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대체로 언덕을 잘 올라가고요, 차량이 삥 도는 이렇게 스핀, 이런 현상은 덜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어서 안전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주행 성능이 좋아진 거지 제동 성능까지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과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동거리 일반 승용차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너링 성능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여기서 딱 나타났군요. 그러네. 사륜구동 자동차가 네 바퀴가 다 가속이 된다. 그러면 언덕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깔딱깔딱깔딱 하고 언덕을 딱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제동해야 되잖아. 제동할 때는 사륜구동이든 후륜구동이든 전륜구동이든 뭐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코너링 할 때도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륜구동이라고 생각해서 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 언덕 올라갈 때나 스핀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거, 요 정도지 이 구동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맹신할 건 확실히 아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후륜구동 승용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저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후륜구동 자동차들이 우리가 소위 그 독삼사라고 말하는 차들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들이 성능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고성능 서머 타이어를 끼우고 나오는 차들이 꽤 많았습니다. 서머 타이어 끼운 차들 보면 겨울에 눈길 성능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죠. 그래서 언덕에는 더 못 올라가고 제동거리는 일반 사계절 타이어 끼운 다른 어떤 차들보다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고성능 타이어라고 하면 타이어 성능이 더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이게 고성능 타이어라는 게 사실 그냥 고성능이 아니라 고성능 서머 타이어를 줄인 말이잖아요. 겨울에는 이 고성능 타이어라고 하는 타이어들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내가 독일 차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비싼 고급차를 샀다든지 퍼포먼스 차를 샀다 이런 분들은 겨울이 되면 타이어를 꼭 겨울용 타이어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확실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겨울에도 조심하면 사고 안 나 걱정하지 마 이런 분들도 계세요. 겨울에 사고 정말 많이 나나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요 19년에서 21년까지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13,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620명이었고요. 치사율로 보면 4.7%입니다. 근데 눈길 교통사고는 101건이 발생해서 1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치사율로 보면 13.9%나 돼서 전체 평균보다 약 3배나 높아서 눈길 사고가 이제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게 여름철 사고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겨울철 사고는 차가 미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안 달리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접촉사고에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더 높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3배나 더 높다고? 야 정말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네요. 맞습니다. 눈길 사고의 대부분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을 합니다. 아 눈길에서도 과속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2020년 2월 달이었는데요. 순천 완주선 3회 2터널에서 32중 추돌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도 이제 강설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다 다중 추돌로 이제 이어졌고요. 터널 안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좀 커졌습니다. 터널 안에서 화재, 와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네. 그러니까 3회 2터널에서 그 안에서 추돌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눈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쪽에서 이제 과속으로 차들이 이제 미끄러지면서 화물차들끼리 추돌이 있었고요. 후속하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했던 사고입니다. 내가 달리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 생각하기 쉬운데 앞에 차가 사고로 멈춰버리면 그걸 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겨울철에 전방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이제 제동을 해야 되는데요. 충분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타이어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 타이어나 그래서 사계절 타이어도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영상 7도 아래로 내려가면 컴파운드가 경화돼서 제동거리도 좀 길어지고 코너링 할 때도 차가 돌기 쉬워서 위험합니다. 사계절이나 이제 서머 타이어는 겨울철 눈길에서 승차감도 좀 나빠지고 오히려 연비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다는 건 윈터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로 바꾸게 되면 사실 경제성에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겠네요.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거 윈터 타이어로 바꾸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기존 타이어를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타이어를 사서 끼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기존 타이어도 어지간하면 보관을 해주죠. 그래서 두 세트의 타이어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타면 이 타이어 다 주행거리가 되니까 주행거리가 2배로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보관 비용도 있을 거고 뭐 교환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되기도 할 거고 그래도 그 정도 비용은 사고를 한번 제대로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 브레이크를 막 갑자기 가다가 1단을 빡 넣고 빡 써라 이게 아니라 가속 페달에서 발을 살살 떼서 천천히 감속하라는 얘기죠. 브레이크 막 때려 밟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살살 감속하고 살살 가속하고 요 페달링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자동차를 서서히 제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속이라든지 급격한 차선 변경은 위험하고요. 결국 눈길에서는 20에서 50% 감속 운전하고 또 앞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그 눈길에서 20% 50% 감속 그거 알아요. 아는데 그걸 누가 지키겠어요? 도로교통법상의 눈길에서는 뭐 20에서 50% 감속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규정상에는 뭐 2cm 이상 적설이 있을 경우에는 50% 감속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어요. 가변 속도제? 정확한 명칭은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라고
설치라고 하고요. 고속도로나 일반 지방도로에도 다 설치가 되기 시작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최근 이제 1, 2년 사이에 아마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보통 이제 제한 속도 표지는 고정식으로 한계 속도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기상에 따라서 20%, 50% 도로 관리자들이 제한 속도를 조금 낮춰서 표출을 할 수 있고,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쉽게 감속 운행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런 표지가 이제 도입이 되는군요. 전광판 같은 걸로 돼 있는 거군요. 조그만 중간판이죠. 저렇게 되면은 이게 50km로 가라, 거기 표지가 딱 났는데 거기서 뭐 60km, 70km로 가면 또 과속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속도 위반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하겠네요.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요. 가변형 제한 속도 표지에 맞게 단속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꼭 필요한 제도 같아요. 사고 나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죠. 단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속도도 당연히 적절하게 감속해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 이런 거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릴 때는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로 이동한 후에 눈이 조금 그치고 난 다음에 출발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자가 내 차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강원도에 눈이 또 엄청나게 와요. 눈이 뭐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눈길을 다니는데도 절대 나는 윈터 타이어 안 끼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체인 갖고 다녀. 스프레이 체인이 있다. 스프레이 체인 이거 뿌리면 똑같아. 이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인이나 스프레이 체인 이런 거는 비상용 보조 수단이죠. 눈길을 자주 다니는 운전자한테는 조금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아니, 왜요? 이 관련해서 오토뷰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 우레탄 체인을 장착한 차량, 스프레이 체인을 뿌린 차량, 이렇게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윈터 타이어를 끼운 차가 가장 언덕길을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우레탄 체인 차량, 스프레이 체인 차량 순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인데? 아니, 체인이 1등 아니에요? 체인이 어떻게 1등이 아닐 수가 있지?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실제로는 윈터 타이어를 끼운 차량이 가장 잘 언덕을 잘 올라갔습니다. 또 시속 40km로 주행했다가 제동했을 때 제동거리를 측정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윈터 타이어를 끼운 차량의 제동거리가 19.4m로 가장 짧은 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레탄 체인 차량 20.7m, 그 다음이 스프레이 체인 차량으로 21.3m 정도인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의외인 게 윈터 타이어가 가장 제동이 짧게 되는 것도 신기하지만 네. 그렇게 짧은 게 19.4m. 아니, 그러니까 시속 40km면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니잖아요. 네. 시속 40km인데 제동을 내가 하면 거의 20m를 달려가서 그 다음에 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동거리가 훨씬 더 길어진다. 아, 그래요? 시속 40km도 눈길에서는 정말 위험한 속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끼우지 않으면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정도의 차이다. 근데 이상하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휠에다 체인 같은 거 끼우면 눈길에서 제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험 결과는 윈터 타이어 끼운 게 언덕도 잘 올라가고 제동도 더 잘 되고, 야, 신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체인에 대해서는 요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못해서 브레이크 네. 라인하고 같이 묶여 유압 호스를 끊어가지고 제동이 네. 안 돼서 그런 영상도 제가 본 거.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해외, 특히 뭐 독일 같은 데는 겨울에 다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다니던데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독일은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 차량 관리도 철저합니다. 겨울에 어떤 타이어를 끼워야 된다고 딱 명시를 하고 있고요. 독일 도로교통법에서는 겨울 타이어 의무 장착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보통 10월에서 4월 초까지는 겨울용 타이어를 끼우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도로에 눈이 쌓였는데 겨울용 타이어를 끼우고 있지 않다, 네. 경찰에 적발되면 6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겨울 타이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8만 원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끼우지 않아서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됐다, 이러면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 만약에 내가 윈터 타이어가 아니어서 언덕을 못 올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80유로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되게 속쓰리겠는데, 아,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해야지. 그게 경찰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언덕에서 차 밀어주고 있고, 이거 웬 민폐야. 그게 안 밀어주면 그 뒤에 차들이 다 밀리니까 안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도로교통을 위해서도 정말 이거 벌금 진짜 칼같이 때려야 돼요. 사실 보면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우지 않은 차들, 이 눈이 좀 오거나 뭐 블랙아이스가 좀 있거나 이러면 차가 막 헛돌게 되고 스피나고 도로에 서야 되고, 그러면 뒤에 오던 차들 사고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흐름에 방해를 주면 10만 원 낸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사실 10만 원이라고 하면 꽤 큰 거긴 하죠. 40km에서 60km 이상 과속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 윈터 타이어를 끼우지 않아 중과실 사고를 냈다, 이렇게 하면은 보험사에서 과실 책임을 물어서
보험의 혜택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아니, 사고 난 것도 마음 아픈데 그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야, 너 타이어 안 꼈으니까 네 돈으로 해. 네 돈으로 처리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 무시무시합니다. 독일의 그 자동차 문화가 좀 앞선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페널티를 주면서 윈터 타이어를 끼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끼우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뭐 선진국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서 도로를 잘 지키고 철저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게 바뀌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계절 타이어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끼워서 겨울까지 다 쓸 수 있는 거. M+S만 가지고도 된다고 하는 거 옛말이고요. 2017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새 꼭지점이 있는 산눈송이, 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요 아이콘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는 3피크 마운틴 스노우플레이크 해서 3PMSF라고 하는 요 마크가 있어야지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마크가 있는 타이어는 기존의 사계절 타이어라고 말하던 거하고 구분해서 올 시즌 타이어가 아니라 올 웨더 타이어라고 하고요. 편하게 그냥 사계절 타이어 끼우고 1년 내내 쓰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사계절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올 웨더 타이어로 찾아서 교체하셔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하는 걸 좀 무리가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경상도나 충청도 이런 지역은 눈이 좀 덜 오고 강원도 산간 지역은 확실히 눈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가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스노우 체인이나 스프레이 체인 같은 휴대용 월정 장구는 꼭 차량에 위치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윈터 타이어를 끼우는 게 가장 베스트, 그리고 윈터 아니더라도 올 웨더 타이어 정도 끼우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정말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안 됐어, 그런 경우에는 비상용으로 휴대용 월동 장구 꼭 갖출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겨울철 강수량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강원도뿐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남쪽 지방도 막 눈이 내리고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2016년 통계 보면요, 우리나라 윈터 타이어 장착률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유럽은 윈터 타이어 장착률이 90%라고 하는데 우리는 윈터 타이어 장착이 필수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혹시 이게 선택하는 거, 취미 활동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윈터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이렇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윈터 타이어를 끼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윈터 타이어 안 끼우신 분들 계시면 지금 당장 윈터 타이어 교체 한번 알아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체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 현동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날이 됐는데 덕담 하나 해주세요. 겨울철은 추위 때문에 창문을 닫은 채로 장시간 히터를 틀죠.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차량 내부 온도는 조금 쌀쌀하다 싶을 정도로 온도를 쳐서 맞추고요.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내려서 환기를 시켜주시면 졸음 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에 뭐 여쭤볼 거 많이 있었는데 과속 카메라 이렇게 있으면 요거 이렇게 싹 피해가면 됩니까? 이렇게.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드리프트하고 옆으로 이렇게 쭉. 그렇게 하면 난폭 운전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